예,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2020년도 2학기 공학수학 2 예, 4분반 애신화공학부에 해당하지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유튜브 채널, 비밀번호는, 예, 맞아요. 맞는데, 예, 비밀번호 맞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맞죠? 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아마 비밀번호를 쳐야 되긴 하는데 아마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비밀번호를 안 쳐도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저번 학기에 보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다 들어왔죠? 예. 우선 제 유튜브 채널, 예, 여기 지오인스키 TV라는 데 가면, 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하실 그 학습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예,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3주차 두 번째 강의 수요일 거 6강까지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 이후로도 이제 만들면은 계속 올릴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실 텐데 통계학 공부하다 보면 예, 미적분 쪽의 내용이 어, 조금 잊어버려서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여기 찾아보시면 돼요. 예, 여름 학기 때 수학적 사고 강의한 그 학습 영상도 여기 있고요. 예, 그 기본 통계학, 예, 그 기초 통계학 1학기 때 강의한 것도 여기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계학을 배우는데요. 예, 그 기초 통계학보다는 약간 응용된 부분, 예, 그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것을 더 배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 기초 확률 및 통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영상들이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제가 1학기하고 여름 학기 때 강의했던 것들은 여기 영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번 학기 강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올려놓기만 하면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미리 볼 수도 있어요. 학습 주차가 되기 전에 미리 여기 오시면은 올려져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가면 역시 이 왼쪽에 보면 음, 이렇게 여러분들 해당 과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강의 계획서가 있고요. 강의 계획서에서 공학 수학 2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강의 계획서 나오고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있어요. 강의 자료에서도 이렇게 공학 수학 2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이번 학기 학습 영상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기 힘들면 여기서 보셔도 돼요.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입장한 사람들은 예, 어, 혹시 그
다른 아이디를 갖고 입장해서 출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채팅에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채팅에다가 학번하고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채팅을 하나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결석 처리된 사람들은 고쳐주겠습니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채팅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공학수학 2가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번 학기, 공학수학 2, 제가 그 강의하는 그 분반이 2분반인데, 건축공학부가 있고, 여기 여러분들 애신화공학부가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은 애신화공학부고요. 건축공학부는 이제 또 통계학을 배우긴 하는데 다른 시간입니다. 그렇게 여기 같은 걸 배워서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석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강의 계획서를 이제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2020년 가을 공학수학2 강의 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파일을 열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 수업은 공학수학2고요. 제 이메일 주소는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리로 하시면 됩니다. yikim28 그리고 골뱅이 하시고요. 여기 학교 주소 쓰시면 됩니다. 이리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주 급한 일이다 그러면 010 3438 6228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 이 강의 계획서를 열었던 제 네이버 블로그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요건 적어 두시면 되겠죠. 블로그 주소 하나 적으면 여기서 이제 강의 계획서하고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이 주소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블로그 네이버 컴 슬래시 하시고 주소가 GEOINSKY 지오인스키 보이시지요? 이리 오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그 유튜브 채널도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GEOINSKY 같은 이름이고요. 지오인스키 거기다가 TV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서 제 블로그 주소하고 같아요.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이런 이름이 없어서 제일 위에 뜨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공학수학2 수업은 여러분들 학부에 개설이 된 거고요. 교양학부에서 여러분들 학부를 위해서 개설을 해놓은 거죠. 애신화공학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 다른 과의 공학수학2하고는 달라요. 다른 과는 편미분 방정식을 배웁니다. 해서 푸디의 변환, 편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우리는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애신화공학부하고 이제 건축공학부인데 두 분반은 통계학을 배웁니다. 통계학. 그래서 확률 통계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고요. 배우는 내용은 1장에서는 이제 통계학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룹니다. 기술 통계학이라는 부분을 배울 거고요. 어떤 자료가 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통계학을 배우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통계학은 예, 그 언어가 통계학의 언어가 확률이에요. 예, 해서 100% 맞다라는 상황이라면 통계학이라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통계학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언어가 확률입니다. 몇 퍼센트는 확실할 거다. 95% 확실할 거다. 뭐 이 정도면은 예, 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확률은 2장에서 잠깐 다룹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 함수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체의 집합을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조사하기에는 예, 보통의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방대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예, 이렇게 해서 또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렇게 해서 다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표본 조사로부터 우리는 전체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해서 그걸 추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계학의 목적이에요.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겁니다. 예, 해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함수화해야 돼요. 예,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걸 도입하고요. 그 확률 변수를 가지고 일반 자료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계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평균, 여기서는 이제 기대값이란 용어로 사용합니다. 평균이란 뜻이에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고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배우게 되고요. 예,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그 뒤에 5장하고 6장에서는 그 분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이산적인 분포가 있고 연속적인 분포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예, 몇 가지 이산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항 분포가 가장 중요하고요. 연속적인 것에서는 정규 분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를 중심적으로 배우고요. 예, 그리고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7장은 진도에 없고요. 예, 8장에서 이제 통계량, 예, 표본에 관한 것을 수치로 표현한 것을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루는 것은 표본이에요. 해서 표본 분포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즉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가, 표본에 대한 그 어떤 양이 어떤 분포로 퍼져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표본 분포 얘기고요. 그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통계량이 따라가는 분포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 책에서 배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해서 Z분포, T분포, 예, F분포, 카이제곱 분포, 예,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 네 개의 분포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포들을 소개해요. 그리고 나면 예, 이제 9장하고 10장, 12장에서 통계학의 본론을 배우게 되는데 9장에서는 이제 추정합니다. 예, 추정하는데 구간 추정을 할 거예요. 즉 모집단에 관한 것을 수로 표현한 걸 모수라고 하는데 그 모수가 어떤 구간에 속해 있을 건가? 모수가 이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95%다. 이 정도 되는 구간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90%, 95%, 99%이 정도 되는 예, 이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찾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신뢰 구간 계산하는 방법을 역시 그 통계량이 따라가는 분포를 가지고 해석해서 예, 우리가 답을 찾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9장에서 배워요. 예,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가설검정, 그 모수에 관한 어떤 이론을 설정을 해두고 예,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라는 걸 따져봅니다. 예, 참이라면 몇 퍼센트 정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예, 아니면 이건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버려야 하는가? 예,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배우고요. 10장에서 그 추정에 대한 것을 예, 그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를 따라간다. 또 표본 분산이 어떤 분포를 따라간다. 표본 비율이 어떤 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 평균과 분산, 예, 표준 편차는 이제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니까 같이 따라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율,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12장에 가서 이제
분산 분석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 분산 분석은 이제 앞에서는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집단이 두 개일 때 두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하고요. 예, 그 분산 분석은 세 개 이상의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분산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고 이번 학기 진도가 이제 끝날 겁니다.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은 예, 이번 학기 수업은 예, 강의로만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만들어 놓은 그 학습 영상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영상 녹화된 부분을 그걸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예, EL 사이트에서 영상을 학습하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는 1주차다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2주차면은 그 3주차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여유를 줬습니다. 예, 해서 일주일 안에 보시면 돼요. 해서 일주일 안에 보셔야 출석 체크가 되고요. 그 영상을 80%는 보셔야 돼요. 80% 이상을 보셔야 그래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각도 몇 퍼센트 이상 봤을 때는 지각으로 처리해 준다. 이렇게 학교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 학기 여러분들 교재는 이공학도를 위한 확률 및 통계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이공학도를 위한 하는 토가 달려 있어요. 확률 및 통계학이라는 책인데 9판이고요. 자유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이고요. 김봉선 교수와 그 외에 세 사람 더 있습니다. 4인이 공저한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그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학습 영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책을 다 배우진 않습니다. 해서 이 책에서 1장은 1장 2절부터 6절까지 나가요. 1장에서 배우는 것이 기술 통계학 부분입니다. 자료를 갖다 놓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 또는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림 중에서는 줄기 잎 그림하고 상자 수염 그림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해서 그걸 어떻게 그리는지 학습 영상을 보시고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또는 도수 분포표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아니면 도수 분포표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으로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습 영상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2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기본적인 확률이고요. 뒤에 6절하고 7절은 이제 약간 복잡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그리고 베이지 정리 여기까지만 배웁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이론들도 있는데 우리가 확률은 요 정도까지만 배워요. 베이지 정리까지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학습 영상 보시면 베이지 정리에 관한 것은 벌써 이제 3주차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해서 3주차 학습 영상을 보시면 확률이 다 끝나요. 해서 그걸 보시면 아 베이지 정리가 어떤 거다 하는 거. 아 이게 사후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3장은 1절부터 4절까지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4장은 이제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기초 통계학보다는 약간 단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초 통계학처럼 다루는 것들을 다 다뤄요. 근데 거기서 한두 가지 공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약간 섞어줍니다. 그 적분 이론을 통해서 해서 결합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는 거예요. 기초 통계학하고 비교하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 결합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분산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공분산. 예, 해서 요 정도 더 배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5장에서는 이제 이항분포와 같은, 예, 그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 예,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요. 자, 그리고 6장에서는 연속형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6장은 2절부터 7절까지 배웁니다. 예, 주로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규분포 얘기고요. 근데 그것을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할 거고요. 표 보는 방법도 다 배우니까 예, 익혀 두셔야 돼요. 해서 시험 때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려고 하면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복잡하지요. 예, 그 원시함수를 기초함수로 표현 못하는 그런 함수를 갖다 놓고 적분을 계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수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계산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은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표를 보는 방법을 예, 배우게 됩니다. 학습 영상을 통해서. 예, 해서 그 표를 보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예, 표 보는 법도 배우니까 익혀 두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감마분포, 지수분포, 카이제곱분포 이걸 잠깐 소개를 하고요. 지수분포에 대한 것은 예제 하나 정도 풀어볼 거고요. 카이제곱분포는 뒤에 가서 분산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예, 분산을 얘기할 때 사용을 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걸 익혀 두셔야 돼요. 그래서 뒤쪽에서 또 자세하게 배우고요. 앞에서는 6장에서는 소개만 하고 뒤에 가서는 필요할 때 예,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또 배웁니다. 예, 해서 분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예, 분산의 비를 얘기할 때는 F분포, 그냥 단일 표본을 꺼내가지고 분산 얘기를 할 때는 예, 카이제곱 분포, 예, 이 두 가지 분포를 써야 돼요. 그래서 분산 얘기할 때는 카이제곱 분포하고 F분포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표를 가지고 이제 다 계산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용만 하시면 되니까 표 찾는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알려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교재 7장은 진도에 없고요. 그 다음 8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8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배울 거고요. 예, 8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본 분포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 해서 그 표본에 관한 얘기 통계량 중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예,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해서 이런 것들의 분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분포가 예, 평균 얘기를 하더라도 소규모인가 대규모인가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대규모다 그러면 Z분포를 따라가지만 소규모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6절에 있는 것처럼 T분포를 따라가고요. 예, 분산에 관한 것을 분산의 비를 추정할 때는 F분포를 따라가고요. 예, 해서 T분포, F분포, 카이제곱분포, Z분포. 예, 그리고 이산적인 거에서는 이항분포. 예, 분포는 이 5가지가 줄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포화성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줍니다. 예, 그것은 5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이제 9장에서는 실내 구간을 만드는 방법, 실내 구간 계산하는 방법, 예, 그 실내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실내 구간에 대해서 모평균에 대해서, 모평균 차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모분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예, 모분산 비에 대해서 이렇게 예, 또는 모비율에 대해서 또는 모비율의 차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모평균에 관한 것은 소규모일 때, 대규모일 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고요. 소규모일 때는 예, 단일 표본 그리고 두 표본의 차 예, 이렇게 그리고 두 표본인데 마치 한 개인 것처럼 대응쌍으로 만들어서 대응쌍 검정 예,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9장에서 배우고요. 10장에서는 역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 예, 통계량이 따라가는 분포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예,
가설검정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가설검정. 9장에서는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고 그 이론을 이용해서 10장에서는 그 똑같은 이론을 이용해서 모수에 대한 어떤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보는 것. 그걸 가설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장에서는 평균 얘기를 할 텐데 3개 이상, 3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할까? 2개까지는 앞에서 배우고요. 3개 이상이 되면 이제 여기 12장에서 분산 분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진도를 마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도 얘기는 다 해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성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적은 이렇게 이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출석이 20%고요. 과제가 20%, 중간시험이 20%, 기말시험이 40% 이렇게 되는데 여기 중간시험이라는 항목은 코로나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러면 즉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가지고 대면 시험을 칠 수 있다 그러면은 중간 시험을 칠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중간 시험이라는 건 없어요. 해서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중간 시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뭐 한 달 이후에라도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돼 버렸다. 그렇다면은 대면 시험을 치고 대면 수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간 시험은 없고요. 이건 과제에 포함되어 가지고 과제가 40%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출석 20%, 과제 40%, 기말 시험 40%입니다. 자, 항목별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출석은 EL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EL 사이트에서 그 만들어진 학습 영상을 거기 정해진 학습 영상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출석으로 체크가 되고요. 각 영상마다 80%를 보셔야 그 영상이 출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가서 그냥 바로 봤다 그러면 그거는 출석이 안 되니까 일단 EL 사이트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한 전에 혹은 기한이 지난 것들을 보려고 할 때는 이제 유튜브나 제 블로그에 가면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석은 EL 사이트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점수는요. 1회 결석을 하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1%. 해서 100점 만점에 1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EL 사이트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학습한 영상 그 진도에 따라서 지각도 체크를 해줘요. 해서 마지막에 학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거기 체크된 부분을 제 출석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가지고 오면 이제 점수가 쫙 기록될 텐데요. 거기서 지각 체크를 해주니까 3회 지각이 되면 역시 1회 결석이 됩니다. 그래서 1회 결석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1점이 되겠죠. 이렇게 점수를 낼 거고요. 그 다음 출석은 전체 동영상, 출석이 된 동영상이 80% 이상을 보셔서 출석으로 처리된 동영상, 학습 동영상이 전체 동영상의 7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75%가 안 되면 이것은 출석 미달이 됩니다. 출석 미달.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각한 것들도 점수로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여기에 보탬이 되니까 다 못 보시더라도 그 점수가 되는 정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이제 이걸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75%를 못 보시면 출석 미달. 그리고
출석 미달이 되면 이건 학교에서 정한 대로 F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F가 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출석에 대한 것은 요 정도고요. 과제는 예, 과제 20% 여기 중간시험 대용을 과제로 해서 또 20% 지금은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예, 한 6번 정도 과제가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14주 학습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예, 좀 적당한 간격으로 예, 같은 간격으로 분배해서 한 2주에 한 번씩 예, 2주에 한 번씩 과제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주에 한 번씩 6번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과제가 나가면 예, 그 과제는 역시 EL 사이트에다가 그 과제란에다가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EL 사이트에 제출하시고요. 예, 그때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파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 그 파일은 예, 기본이 PPT 파일로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파일 다루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예, 빠른 사람은 그걸로 만드시면 될 텐데, 그러면 그냥 손으로 푸셔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예, 그것을 그냥 PPT 파일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PPT 파일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만 해서 옮기면 예, 그러면 그것을 제출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PPT 파일이 열리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저한테 보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채점을 하겠습니다. 예, 해서 이렇게 예,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 1회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일로 제출을 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제가 문제를 많이 줄 수는 없고요. 네, 해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나간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회에 예, 1회 과제는 한두 문제 정도.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푸셔가지고 예, 파일로 만드셔서 예, EL 사이트에다가 과제란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다.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럼 과제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과제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있으니까 예, 이 과제는 예, 그 나가고 나면 일주일 정도 기간을 줄 겁니다. 예, 그리고 과제가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다가 제가 알려줄 거고요. 예, 해서 일주일 안에 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과제 그 사이트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못 낸 걸로 되겠죠. 예, 해서 기한 맞춰서 잘 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 시험인데 예, 기말 시험은 예, 역시 코로나 상황이 예, 종식되지 않으면 1학기처럼 온라인으로 아마 치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학기처럼 온라인으로 치게 된다면 예, 그렇다면 역시 줌을 통해서 시험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시험 감독이 되니까 줌을 여러분 휴대폰에 까셔야 돼요. 예, 그래서 줌을 통해서 감독한다라는 거. 예, 요거 잊지 마시고요. 예, 해서 줌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이번 학기에도 공지를 했었는데 오픈 채팅 때문에 예, 그때 여러분들 이름은 딱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학번을 쓰면 그 학번이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먼저 나오면서 뒤쪽에 있는 이름이 다 나오지가 않아요. 줌에서.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호명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부르기가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학번 쓰지 마시고 그냥 예, 이렇게 이름만 홍길동 성 먼저 쓰시고 이름 쓰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딱 이름만 보입니다. 정확하게. 예, 해서 제가 호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필요할 때. 뭐 줌 카메라를 가로로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할 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아무개 학생 하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써주셔야 제가 호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그 시험 감독 시간을 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줌을 통해서 감독하는 거고요. 예, 그 기말 시험에 초대하는 것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픈 채팅으로 초대를 하면 거기에 회의 참석 형식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감독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줌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시험 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각을 맞춰서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 시험 장면을 딱 비춰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은 1학기 때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또 다른 컴퓨터로 노트북이나 여러분들 데스크탑 이런 걸로 연결해서 거기서 EL 사이트의 시험 폴더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열고 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항상 전원을 연결하셔야 되고요. 배터리를 가지고 하면 배터리가 항상 100% 있는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간에 배터리가 닳으면 끊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상황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해서 그렇게 기말 시험을 칠 텐데 기말 시험은 1학기 때 쳐서 알겠지만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어요.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50분. 해서 감독 시간 5분 정도를 제외하면 그러면 45분 정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문제 수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줘야 되니까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렇게 나가면 적절합니다. 해서 5문제나 4문제 정도를 내면 그러면 여러분들 성적도 이렇게 골고루 나오게 할 수 있고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풀 수도 있고 이게 딱 적절한 것 같아요. 해서 4문제나 5문제 정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한 것은 내용은 시험 내용 이것은 학습 동영상 학습 동영상 안에서만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배웠던 거 배우지 않은 것은 아무리 책에 교재에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하지 않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학습 동영상을 통해서 배운 것만 출제한다. 그래서 학습 동영상을 한 2번, 3번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자, 그래서 교재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소개한 것 뿐이지 시험에서는 학습 영상에 제가 발췌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만 시험에 나갈 거고 그것만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배울 수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교재는 그냥 구입할 이유는 없어요. 교재를 구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영상만 가지고도 시험을 100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 그 학습 동영상만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굳이 돈 써가면서 교재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성적, 학점이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거죠.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공지가 나갔죠. 해서 이번 학기는 1학기처럼 그 학점을 이렇게 많이 주진 않고 이번 학기는 다시 이제 그 평소에 하던 대로 A 플러스와 A를 받기 위해서는 상위 35%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상위 35% 안에.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하고 B까지의 학점을 받으시려면 A 플러스부터 B까지가 상위 70%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30% 정도 남아 있겠죠. 이 사람들은 C 플러스나 C, D 플러스, D, F 이런 학점이 될 텐데요. 여기서 F 학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출석 미달. 출석 미달이 되면 학교 규칙에 의해서 F로 자동 처리가 돼요. 이미 전산으로 다 걸려 있기 때문에 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기말 시험에 참여 안 하시면 F가 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말 시험, 미응시
그러면 F가 됩니다. 해서 기말 시험에는 들어오셔야 돼요. 해서 들어오셔서 0점 받은 것하고 안 들어오신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들어오셔서 0점을 받은 것은 학점이 나가지만 다른 항목 그 점수 받은 걸 가지고, 그런데 기말 시험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다른 항목하고 관계없이 F가 돼요. 해서 기말 시험엔 꼭 들어오셔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기말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F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니까 부정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1학기 때 학교에서도 공지해서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EL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중복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 두 개를 가지고 그 두 개의 컴퓨터에서 중복 로그인했다. 그럼 그것은 그 EL 사이트에 체크가 돼요. 해서 나중에 저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학생이 중복 로그인했다. 이렇게 통보가 오게 돼요. 그래서 F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가 오니까 절대로 두 개로 중복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줌만 들어가야지 휴대폰으로 줌도 들어가고 EL 사이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중복 로그인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건 F 처리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중복 로그인 한 거,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줌을 통해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 시험 장소에 이게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장소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조력자가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냥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장소에는 여러분들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감독할 때 이렇게 한번 비출 텐데 나중에라도 이 녹화된 방송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건 F 처리가 되고요. 예. 그렇게 두 가지. 뭐 그 학교 규칙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것이. 그런 것들은 1학기 때 공지사항을 보면 알 수 있고요. 2학기 때도 아마 시험 때가 되면 공지를 할 겁니다. 해서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면 부정행위가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출석 미달, 기말 시험 미응시 또는 시험 때 부정행위. 이렇게 되면 F가 되고요. 그 외에는 F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F는 없어요. 학점이. 해서 이 세 가지가 아니면 학점을 다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0% 남은 사람들은 이 경우면 F가 되겠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C 플러스 C, D 플러스 D 이 중에 학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통 C 플러스 아니면 C 정도의 학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D 케이스의 학점은 시험을 응시했는데 응시만 하고 백지를 냈다. 그럼 D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문제라도 5문제가 나갔다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푼 흔적이 있었다. 이걸 풀려고 했었다. 그렇다면 D 학점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백지를 냈다. 그러면은 D 학점이 나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C 플러스 이 정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학점은 이렇게 A 학점을 받으려면 35% 상위, B까지를 받으려면 상위 70%, 그 외에는 한 C 정도 학점으로 나간다.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거나 출석 미달, 기말 시험 안 쳤거나 이러면은 F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줄 것은 이제 다 설명이 된 것 같네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음소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음소거 제거하시고 제거가 안 되면 채팅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제거할 수 있을 거니까 아마도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 제거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 없나요? 그러면 질문 없으면, 예, 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질문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없나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EL 사이트에 올라간 학습 영상, 예, 그걸 보시고 거기서 출석 체크하시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